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까지 아플 때 자석으로 섬침. 오늘은 구독자님의 한 사연을 함께 살펴봅니다. 문자 그리고 전화 상담으로 보내온 사연. 질문자의 아드님의 경우에요. 질문자의 아드님은 10살 때 신장 이식을 받았대요. 그리고 거의 7년째 계속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입니다. 그런데 겨드랑이에 이렇게 림프절이 우들두들 부었고 또 화농성 여드름이 얼굴 턱 우들두들한 여드름이 생겼다. 그래서 질문자는 림프절 비대를 이유로 대장 전격을 놓고 화농성 여드름을 이유로 비전격을 적용하면 어떨지요? 라고 질문해 오셨어요. 답변 드리기를 대장 전격만 적용하세요. 이러저러한 거 일체 적용하지 말고 대장 전격만. 왜 그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어떤 병을 치료할 때 우리가 주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은 객증인가 주증인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드름은 객증이고요. 주증은 신장 이식 거부 반응에 따른 면역 반응, 그것 때문에 림프절이 우두두들 부은 거예요. 그리고 면역 억제제, 어쩔 수 없이 복용한 그 약으로 인해서 여드름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장기 이식은 조건 반사적으로 면역 거부 반응이 옵니다.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 복용은 필수 코스예요. 신장 이식의 개요와 면역 반응과 면역 억제제 이해 초간단 요약으로 살펴봅니다. 기증자의 신장이고 수혜자예요. 신장 이식 시 기증 신장은 방광 위에 하복부 옆구리에 삽입됩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본인의 신장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식 후 높은 삶의 질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수혜자의 면역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기증받은 신장. 내 몸의 면역 시스템과 기증자의 신장 간의 충돌이 발생해요. 충돌, 크래쉬. 신장 이식 거부 반응이란 신장 이식뿐만이 아니라 장기 이식 거부 반응이란 신장 기증자와 잘 맞는 경우에도 신체는 본질적으로 신장을 파괴해야 할 이물질로 인식하고 파괴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면역 반응이 발생합니다. 신체에 이식된 신장의 면역 체계가 반응하는 것을 거부 반응이라 한다. 이식 거부 반응. 아주 작은 항원이 들어와도 우리 몸은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물리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큰 덩어리 이물질이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적군이 쳐들어왔다. 전신의 면역 체계가 골기합니다. 이건 파괴해야 될 적군이야. 이물질이야. 그래서 공유자로부터 받은 신장 어렵게 수술했는데 그걸 마구잡이로 공격한다. 이러한 이식 거부 면역 반응은 이식된 신장에 해를 끼치고 신장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 반응 방지를 위해 면역 억제제를 투약하는 겁니다. 면역 체계예요. 이식된 기증 신장이에요. 면역 체계 억제를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투약을 하면 면역 체계가 이식된 신장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거나 아니면 적게 공격을 해요. 면역 억제제는 면역 체계를 억제시켜 이식된 신장이 보호된다. 그러나 면역 억제제는 신장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면역력도 억제하기 때문에 갖가지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박테리아 감염, 바이러스 감염, 환기, 곰팡이 감염, 각종 감염성 질환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면역 체계들을 지금 약화시켜 놨기 때문에. 심지어 암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장을 비롯한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 복용 중단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자의 아드님 겨드랑이의 림프절 비대와 화농성 여드름, 사이클로스포린 A, T림프구에 특정 작용을 하는 강력한 면역 억제제,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빌려왔습니다. 이식 6개월 후에 심한 여드름이 생긴 신장이식 수혜자의 경우인데요. 복합 면역 억제제, 여기에는 사이클로스포린, 아자티오프린 및 프레드니손으로 구성된 복합 면역 억제제를 투약을 받았는데 이 환자가 아주 심한 여드름이 생겼다. 부작용으로. 그래서 이제 부작용으로 인한 여드름, 그 여드름을 치료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드름 치료에 돌입했는데 국소 테트라사이클린, 레티네이크린 및 전신 항균요법에 더해서 프레드니솔론 복용량을 줄였어요. 그런데 피부 병변의 진행을 통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소트레티노인, 즉 여드름 치료제 중에 아주 강력한 거예요. 이 요법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병변은 결절성, 낭포성 변형 여드름으로 계속 진행되었고 이소트레티노인, 이거 소용없네. 그래서 그것마저 사용을 중지. 그랬더니 매일 발열, 발한 및 우울증을 동반한 전신질환이 발병하면서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떨리는 오한을 동반한 고열로 인해 입원이 필요했고, 그래서 사이클로스포린 복용을 중단한 결과 피부 병변이 빠르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질문자님, 왜 비전격 말고 대장전격만 적용해라 한 것 이해되시죠? 즉 이 환자의 경우는요, 복합 면역 억제제를 투약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심한 여드름이 생겼다. 비전격 넣는 것과 같은 항생요법을 썼어요. 그런데 개선되지가 않아. 그래서 의사는 최종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 복용을 중단했다. 그랬더니 여드름이 개선되었다. 즉 사이클로스포린, 아자티오프린 및 프레드니손 등등의 복합제제 중에서 사이클로스포린은 빼고 아자티오프린과 프레드니손만 투약을 했다. 그랬더니 여드름이 저절로 나았다. 여드름 치료를 따로 하지 않아도. 잘 기억해 두세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니까. 그러면 림프절 이상과 또 관련해서 왜 대장전격을 써야 되는가? 대장전격은 족삼류와 곡지에는 N극면 부착하는 것이고 양곡과 양계혈에는 S극면을 부착합니다. 신장의 필터링과 배수는 신장의 림프계와 함께하는 작용이다. 신장 이식 후 기증신장과 주위 조직은 신생 림프관을 생성하여 신장 림프계를 복원한다. 신장 2개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식을 받았습니다. 이식 받을 때는 정맥과 동맥을 잇겠죠. 그리고 기증자의 신장 안에는 이렇게 림파틱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신생 림프관이 형성되어야 돼. 이 그림 잘 봐주세요. 먼저 혈관 내피 성장 인자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C, 줄여서 VEGFC라고 하는데 혈관과 림프관 생성 인자예요. 1. 이식 후 3일 이내에 림프관이 재성장한다. 이식된 신장에서. 2. 이식 후 14일째가 되면 림프관 배수 기능이 작동됩니다. 정상적으로. 3. 급성 거부 반응과 림프관 연관. 이게 문제예요. 관련 논문을 찾아보면 2015년 이전의 많은 논문들은 신장 이식 거부 반응 중에 신생 림프관, 이것이 강력한 신장 이식 거부 반응 인자다,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림프관이 신생되지 못하도록, 즉 새로 생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제를 또 투약했었어요. 그러나 그 후 살펴보니까 아니다. 잘못 본 것이었다. 급성 거부 반응과 림프관 연관. 예전엔 신생 림프관이 거부 반응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4. 혈관과 림프관 생성 인자 VEGFC의 증폭된 발현은 급성 거부 반응을 약화시킨다. 5. 염증 세포 침륜을 둘러싼 높은 림프관 밀도를 가진 만성 거부성 신장은 기능적 결과가 개선되었다. 정리해드리면 신장을 이식받았어요. 동맥과 정맥은 이었지만
림프관은 완전히 복원된 게 아니야. 림파틱 시스템은 3일째 돼서부터 신생 림프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14일째 되면 정상적인 신장의 림파틱 시스템이 복원된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신장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 그것은 알고 보니 신장 자체를 면역세포들이 공격한 탓으로 발생한 거였어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신생 림프관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믿었었다고요. 잘 몰랐던 때에는. 알고 보니 신장의 필터링과 림파틱 시스템의 배수력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면서 우리 몸에 안정적인 체액 정화작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오히려 신장 이식 거부 반응이 줄어든다. 그리고 신장 기능은 향상된다. 그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대장정격입니다. 적절한 신장 림프관 생성 인자의 발현을 통한 신장 및 주변 조직의 림프관 신생은 이식 거부 반응을 감소 및 약화시킵니다. 이걸 최근에야 알게 된 거예요. 서의학도. 그런데 삼두인 황인학 선생은 거금 450여 년 전에 이러한 말씀을 요결에 남기셨습니다. 제28장 요통문에서 당신의 임상례, 내가 즉 사암 자신이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혹 환절기에는 좌우 수비가 수정과 같았다가 혹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은 4계절에 걸쳐 풀리지 않기도 하며 혹은 가을이면 우극하여 흉배가 무중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소연히 잠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거늘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이설하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 사람들이 잘못 호루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세 동생과 장조카가 모두 이것으로서 죽었다. 그리고 당신도 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죠. 여기에서 주목할 것. 그런데 이게 대장의 허증이래요. 그러면 대장에 염증이 생겨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구와 모태 부족과 투경의 여열로 혹은 항핵이 되고 림프절 비대가 되고 혹은 후열이 되고 편도가 붓고 아데노이드가 붙고 그래서 열이 나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혹은 혈액이 아프고 혹은 산기로 되며 혹은 풍질도 되고 혹은 열격도 되며 혹은 안질도 된다. 차등 재증은 이른바 품부 부족으로서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만각이다. 경렬이 아니었으면 여신한 차리를 어찌 알았을까 보냐. 여기에 품부 부족이라는 말은 겸허한 표현을 쓰신 거예요. 내가 탁월한 능력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이걸 깨닫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 진즉 깨달았으면 이러한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고쳤을 텐데. 그런 회한의 말씀이면서 겸손의 말씀. 여기에서 항핵, 목돌미의 림프절 비대. 그런데 또 다른 임상례에 보면 겨드랑이의 림프절 부종, 사타구니의 림프절 부종 등등, 그게 다 알고 보니 면역 이상 때문이다. 그런데 삼두인의 이 병은 무슨 병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난호지킨 림프종 또는 호지킨 림프종과 같은 림프암이었던 거예요. 특히 난호지킨 림프종에 보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있어. 삼두인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서의학적으로 최초의 논문이 삼두인 사후 200년 후 영국의 토마스 호지킨이 발표하게 되는데 그 논문에 이게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삼두인은 인류 최초로 림프암 전문가였던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결국 림파틱 시스템이 하는구나. 그런데 그 림파틱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자가면역증에도 걸리고 각종 염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암에도 노출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징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만져보면 안다. 경부림프절, 애과림프절, 그리고 사타구니 림프절 등을 만져서
우둘두둘한 것이 감지되면 그것은 면역 시스템에 지금 이상이 있는 것이다. 그걸 확인하신 거죠. 질문자님, 삼도인은 림프암 환자였어요. 대장정격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대장정격을 적용하는 겁니다. 족삼리, 곡지, N극, 양곡, 양계, S극. 우리 몸의 림파틱 시스템 면역이 약하면, 즉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곧 림파틱 시스템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림파틱 시스템의 면역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주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식된 신장을 무차별 공격하는 것도 진정이 되고, 또 그로 인한 각가지 합병증, 부작용도 진정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해야 할까요? 면역 억제제 지금 7년째 투약 중이에요, 아드님이. 그러면 7년 동안 대장정격 놓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질문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